과학기술은 쉽게 투입될 수 있다. 수동태죠. 풋풋풋. 여기에 어떠한 결정의 서비스, 도움에 쉽게 이거 내용 위주니까 내용 설명.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쉽게 도움 줄 수 있다죠. 도움에 투입될 수 있으니까 과학 기술은. 근데 과학의 이런 난해한 성격, 그러니까 즉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불가능함은 전환시켜 버리죠. 과학 체계를 뭐로? 자원으로요. 자원. 리소스 자원입니다. 어떤 자원이냐 하면은 symbolize, 상징하다. 독립성과 객관성을 상징하는 자원으로. 자원 말고 재원이라는 말이 있죠. 똑같은 말입니다. 재원으로 바꿔버립니다. 이 지문이 어려우면 한국말로 늘어야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한국말이 늘어야 영어가 늡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과학이 가지고 있는 난해한 특성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뭔 소린지 알아먹어야 뭐 이거를 반발을 하건 뭐 저항을 하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늘상 강조하는 얘기죠. 수업할 때 알아먹지 못하니까 질문을 못하고, 질문을 못하는 수준이면은 어차피 알아먹지 못한 거기 때문에 관련된 변형형 문제를 풀 수가 없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들의 자질이나 아이들의 자질이나 이건 고려하여 절대 높게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은 고등학교 3학년 되면 느낌 빡 온다. 그럼 빡 온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해봐야 어차피 못 알아먹는다 또한.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준의 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려고 지력을 높이는 건 방법이 없다. 다 쌩으로 외워도 1학년 때는 나온다. 2학기부터든 2학년 때부터는 점수는 안 나온다. 그 말이 일단 뭐지? 결국은 겪어봐야 아는 거잖아요. 사람은 아는 만큼만 들리고. 그러면 그걸 다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아직 공부하지 않은 학생 입장에서는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믿고 따라갈 것인가, 소소하게 한두 마디까지 다 믿고 그냥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공부를 해서 반발할 것인가, 아니면 믿고 따르지도 않고 반발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살 것인가. 세 가지에 사는,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근데 일반인도 그래요. 그냥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조용히 세 번째였죠. 따라갈 것인가, 철저하게 공부해서 하나하나 반발한 것인가. 이게 난놈인 거고, 1번 두 번째 난놈이죠. 그냥 조용히 닥치고 뭐 유식한 소리인 것 같으니까 이제 줄이라도 서보자. 이게 그거죠.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난해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러니까 닥치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애들은 한 50%, 그래서 30%는 파고 들어가면서 고민을 하는 거, 20%는 맞는 말이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하고 마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이게 30% 20% 얘기했던 자기가 파고 들어가는 30%, 맞는 말이니까 그냥 들어보자, 오케이, 왠지 맞는 것 같아, 내 상식에 의거해서. 내가 지식은 없어도 상식은 있잖아. 이게 20% 라면 한국인은 이게 각각이 40% 30% 육박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합쳐서 70%가량 돼요. 이런 유능한 인재들이. 역대 그래서 이제 한국을 선진국으로 이끌었던 거고, 미국과 유럽이 좀 다른데, 유럽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멍청합니다. 뭐 예술 인문학적 소양이 뛰어나다는 건 극소수의 천재들이 나왔던 거고, 그러니까 천재에게 유리한 시스템이 영국과 미국에 갖춰져 있고요. 절대 다수는 뭐 압도적으로 멍청합니다. 뭐 와, 저 빡대가리 아니야 이렇게. 미국 시내 마약 문제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마약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건 전반적으로는 그 사람의 사고 때문이죠. 지금 내용 지문이라서 이거 설명 배경식 되게 많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어쨌든 지간에 지금 정말 개하기 싫지만 제자들이니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달랑 두 마리지만, 네. 달랑. 그러니까 제가 이게 모르는 건 아예 못 알아듣는다. 이거 아예 못 알아들을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적당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리고 이 수준까지 벌 때 이런 사고, 총합적 사고가 되는 사람은 학교에 없다고 그랬죠. 그럼 그 수준까지 안 나오는데 고2 고3 되면 이걸 알아먹던 못 알아먹던 그 수준을 건드려만 하는 거에 봉착하잖아요. 선생들 입장에서. 수능이라고.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내신에 그게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내신에 반영이 안 되면 애들이 그 수준까지 공부할 테니까 올해처럼 6개월에 뭐 패망할 것이고, 뭐 이런 거니까 어떻게든 뭐 학교 따라가지 않고 독립적으로 애들이 성공하게 해야 되다 보니까 이게 배경식 한참 설명하는 거예요. 실제 제 얘기가 아니라 방금 제가 비율적인 거는 이제 보통의 그 나라의 경제적
부의 측정 정도나 가능성을 예측할 때 쓰는 국민 지적 능력 평가. 이겁니다, 이거. 한국인들 이렇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즉 30%에 비유했었던 분석하고 저항할 줄 아는가. 20%에 했었던 상식에 입각하여 옳은 말은 옳은 말인 거라고 생각하고 믿을 줄은 아는가. 뭐 이거. 아, 참 바꿔 얘기했구나. 네. 그러고 보니까 바꿔 얘기했네. 30%는 왠지 맞는 줄 알고 그냥 따라가는 거. 20%가 저항하는 거. 이거. 저항하는 인구의 20%. 예? 30%. 뭐 왠지 모를 것 같아. 50%. 그냥 별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습니다. 정치에도 일어난 일이고 온 사방에서 일어난 일이죠. 근데 이 비율이 이런 쉽게 얘기해서 식물처럼 사는 50%와 사과하는 50%가 반반 정도 되는 게 예전의 영미권이었고요. 요새는 그게 조금 50%가 안 되는 것 같고, 사고하는 사람이. 유럽은 더 적습니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게 한 30%, 다 합쳐서 사고하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게 이제 60~70%에 육박했었어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고, 그게 점점 떨어지고는 있는데, 예, 상당히. 그래도, 유럽,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한국의 평균적인 지적 능력은 굉장히 높은 거죠. 그게 지적으로 저항하는가, 아니면 상식에 입각해서 선택이라도 하는가, 이거죠. 그 면입니다. 접근 가능하지 않나요? 너무 어려워요. 개념이 너무 일반인들에게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또 맞을 거야. 과학자가 얘기하셨는데 뭐. 그리고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거 못해. 그러니까 독립성과 객관성. 그래서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이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움에 쉽게 투입될 수 있는데, 나머지는 투입이 못 되는 이유는 뭐라 하면은 아이고 이렇게도 보시는 거 아니야. 아,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이건 또 뭐냐면요. 그건 또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야. 아, 그러면 또 이거 이렇게 이제 논의가 끝이 없이 이어지는데, 과학 기술에 대해서는 뭔가 얘기를 하면은 그냥 닥치고 듣는단 말이죠.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립성이라는 건, 결정을 낼 때 도움을 준다는 건, 자꾸 태클 걸어버리면 결정을 못 내리고 계속 이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 지식이 뭔가, 과학 지식이 뭔가 어마무시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네, 도움이란 건 그 개념입니다. 결정 내리는데, 국가적 논의 뭐 이런 거 하는데 과학기술이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럼 대통령이 뭐 물어봤는데 과학자한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이게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과학자가 막 설명하려고 하면 귀찮다고, 그냥 결론만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잖아요. 네, 어차피 그 시간대에 과학 지식을 대통령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하잖아요. 완벽한 독립성이죠. 의사결정에 도움이죠. 그죠? 독립성과 체계. 그러니까 이제 난해한 성격이, 과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난해한 성격이 과학을 독립성과 객관성의 상징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유의다. That's why. why 다음 결과, because 다음에는 원인. 과학이 종종 칭송하다, hail, 우레와 같은 박수. 우레, 실제로 그 뜻도 있죠. 칭송받아 온 거죠. 뭘로? 권위로요. 어떤 권위? 인플로 이용하다예요. 논란이 많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용될 수 있는 그 권위, 일종의 권위로서 땅 칙소받아 오는 게 바로 이 이유라고요. 이 천문단에서 갈리는 겁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거 없는가 해서. 지금 이해했죠, 이제 완전히. 어느 정도의 불신은 항상 동반 시켜 왔다. 타동사로 쓰였죠. 그래서 이게 타동사니까 수동태가 되죠. 동반시켜 왔다. 뭘? 이 직역하는 게 훨씬 안 헷갈립니다. 이거 번역으로 가면 비앙카 accompanied by는 항상 헷갈리는 수거예요. 뭘 동반시켜 왔느냐? 과학기술의 발전을 어느 정도의 불신. 내가 맞다고는 했는데 진짜 맞아? 나 모르니까 알 수가 없네 이게. 진짜 맞는 거 맞아? 뭐라고 묻지도 못하겠고, 이거 반대는 더더욱 못하겠고,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겉으로 오케이 찬성. 과학자니까 그렇겠죠. 뭐 대놓고 불신의 표시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불신, 속으로 끙끙 앓는 이 정도? 아니면 1000명 중에 한 2~3명 정도 아닌 거 아니야?
근데 모르겠네. 야, 넌 뭐라고 무상하냐? 아, 나도 아닌 것 같은데 나 잘 모르겠네. 이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의 무신은 항상 따라다닌다고요. 이건 뭐 약간 자주적 어조죠. 비록 대절이야처럼 보이진 않는다. 대절이죠. 미래가 좀 다를 거다. 미래가 조금 더 다를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도 뭐 이런 상황은 똑같이 벌어질 것 같긴 한데 미래가 된다고 해서 과학자가 전 국민이 과학자가 될 리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뭐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현대예요. 동시대에 있는 산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묘한 우연의 일치가 발생합니다. 직역대로 하셔야 됩니다. 꼭 반드시 옆에 거 번역입니다. 즉 뭔데? 권위적인 인물들에 대한 존경과 공포의 상실이 대통령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리고 정부 규제에 대한 존경과 상실, 이거 표시할까요? 이렇게 병렬? 뭐 중요한 문법도 아니, 이거 내용이 훨씬 중요한데 중요한 문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표시는 할게요. 내용 파악, 문장 구조가 보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할게요. 이게 아무튼 뭐 안 쫀다고 국가에 이게 동반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얘가 동반되는 거예요. 그로잉 자동차인지 뭐뭐 하는 중이죠. 점점 더 증가하는 중인 이런 어감이 되죠. 그래서 점점 더 증가하는 우려가 뒤따르게 됐다고요. 뭐에 대해서? 기술 그리고 과학적 진보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점 늘어나게 된 거죠. 졸라 웃긴 게 대통령의 힘, 법에 대한 힘, 민주화가 되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걸 자꾸 의심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반대로 과학적인 것도 우려가 늘었던 거죠. 과학적인 것도. 다시 야, 과학이야 과학. 의사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겠지. 과학 졸라 어려워. 그래, 네 과학자가 얘기한 거는 뭐 어떠한 논란적 결정이라 할지라도 권위를 갖지. 못 알아먹으니까. 하지만 못 알아먹으니까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살짝. 근데 정생뚱맞게 완전 전혀 관계없을 것 같은 정부 규제나 대통령, 권위 있는 인물, 국회의원 이런 애들에 대한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다른 섹터예요. 여기서 두려움이나 이게 없어졌어요. 안 쫄아. 그러다 보니 과학에도 안 쫄아. 왜? 과학으로 의사결정했었으니까 정부 관료에 대해서 안 쫄아? 그럼 과학한테도 안 쫄아. 그럼 원점은 어떻게 되냐? 예나 지금은 어차피 과학적 지식은 없어 국민들은. 그러니까 야 이거 하면 따박이처럼 대응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그게 드러나느냐? 과학기술의 진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AI가 발전해서 사람들 다 죽이는 거 아니에요? 탄소는 어떡할 거고요? 이렇게. 탄소는 누구나 알잖아. 지구온난화는 누구나 알잖아. 누구나 알고 있는 소재로 접근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았던 미세한 불신들을 표출하는 거죠. 과학자가 뭐라고 뻐라라락 해. 그러면 뭐 그거 맞겠지.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뭐 하긴 해야겠죠. 근데 어디든 갖다 쓸 수 있는, 갖다 붙일 수 있는 나의 불신을 표출해서 내 왠지 끌려다니는 거. 왜? 기분 나쁘거든. 어쨌든 기분 나쁘거든. 근본적으로는 이게 개념이 이제 좀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저변에는 어쨌든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못 알아듣겠는 거 가지고 누가 삑삑삑 해버리면 항상 이게 인간사를 그지같이 이끌어요. 항상 이 기분 나쁘나 하는 거가 센 놈이, 권력을 가진 놈이 그 기분 나쁜 걸 표출해버리면 인류 역사는 역행하게 됩니다. 기분 나쁘거든. 잘난 게 히틀러요. 자기보다 암만 생각해도 자기가 제일 잘났어야 되는데 나머지 새끼들이 잘난 것 같아 보이니까 기분 나쁘거든. 그래서 아리안족 해서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면서 다 죽여버린 거잖아요. 근본적으로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모든 미세한 불신, 미세한 부정, 이게 뭘 알아야 불신을 하지. 맹목적 불신은 기분 나쁨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과학자가 뭐 삐릭삐릭 얘기를 해서 대통령이 그거에 근서 삐릭삐릭 해. 근데 대통령 내가 마음에 안 들거든. 이재명 암만 생각해도 싫어. 그럼 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한 거냐?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아파트 존나 지어야 되는데 삐릭삐릭 얘기했어. 그럼 그 다음에
경제학자의 논리를 내는 깔 수는 없거든. 왜? 난 경제학을 모르니까. 근데 이재명 싫고, 그러니까 경제학자도 싫어. 경제학자가 왜 조언을 줘갖고 이재명이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그러니까 나는 딱 어디든 갖다 붙이기 되게 좋은 거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부동산 오케이, 뭐 지어야 된다. 오케이, 뭐 그래, 과천에 아파트 지어. 알았어 하라니까 뭐 높으신 분들 뭐 아유 비아냥이죠. 과학자님들 아유 불신이죠. 근데 어디든 갖다 붙이기 딱 좋은 거 있죠. 근데 그렇게 건축 막 하면은 이산화탄소, 탄소 배출량, 지구 온난화, 환경,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녹색 자연, 씨발 어떡할 건데? 항상 이렇게 부정적, 과학적, 기술적 진보에 대한 부정적 효과에 대한 증가하는 우려는 옛날에랑 똑같았는데 그걸 밖으로 발산하는 게 증가하는 거죠. 왜? 빡치고 그만 좀 기분 나쁘거든. 아니 모든 사건이 긍정적인 영향력과 부정적인 영향력이 있는데 굳이 어디에든 통용돼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산화탄소는 왜요? 아까 그 부정과 불신을 겉으로 온몸으로 표시한 그 새끼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 거죠. 사람이 다 죽어봐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왜 걱정하냐? 인간이 다 죽어버리면 아파트를 뭐하러 짓습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가 자연 생태계를 마비시키고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타고난 원죄적 개념인데 이걸 어디든 다 갖다 붙이는 거죠. 그래서 환경단체, 봐봐, 지금 피켓 들어잖아, 시위하잖아, 새끼야. 근본적으로는 우려가 큰 게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죠. 왜? 기분 나쁘니까.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걸 뭐 칸트를 얼마 전에 수업 들었는 칸트를 비유해서 설명하자면 그 행동을 해야 선한 거라고 했어요. 선하면 그 행동이 나온다가 예전 그러니까 선해지기만 하려고 애쓰자 공부 열심히 해서 이게 예전 생각이라면 칸트는 선하면 그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하는 새끼가 선하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행동이 선한 행동인데 에 대한 규제를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 진정한 선한 행동이란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하건 그 행위를 하는 주체의 정신 상태가 중요한 거지. 선하면은 선한 행동, 악한 새끼는 악한 행동. 이게 아니다. 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 그럼 이 새끼는 정신 상태에 뭐가 박혀 있는데? 정말 우려 덩어리야 막? 아니지. 다른 뭔가 있고 이렇게 행동을 보고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준 거죠. 여기에서 현대 심리학이 나오죠. 칸트가 제공해 준 게. 그래서 칸트의 그게 인류사적 전환점이다. 칸트는 위대했다. 이걸 얘기한 거고, 칸트는 반박한 거거든요. 누구의 생각을? 아리스토텔레스야. 플라톤에서부터 시작된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어지는 그 생각에 근거한 거죠. 선은 있다. 선이 반영되는 거다. 행동에. 그 플라톤, 아리스토텔이 없었으면 플레이토랑 얘가 없었으면 칸트도 없지 않았냐. 두 세트가 짱인 거야. 뭐 이런 얘기인 거고. 그게 현대 심리학까지 이어진 거. 그걸 여기 빗대 설명하자면 그런 거. 이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수업했던 겁니다. 이해 안 되면 2번 들으면 이해될 것이다. 한 번 들어서 안 되면 나중에도 안 됩니다. 왜 자꾸 얘기하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자니까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준 거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다음에 또 얘기하고 한 100번 얘기하면 이해됩니다. 100번. 그래서 자주 얘기하는 거죠. 언제든 싫으면 나가라. 그럼 난 100번 안 해도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사람 하나 만들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수업 찍찍 해갖고 지식 전달해주고 알아서 뭐 성적 나오면 땡큐가 아니면 말고 뭐 난 수업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세상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면 본질적인 걸 바꿀 수가 없어요. 본질. 행위에 근거해서 그 속에 담기는 본질을 본다. 그래서 아까 이게 근본적으로 이 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이 불신은 왜 나온 건데? 불신의 본질은 빡침. 이 한마디로 이 글 전체 이해가 훨씬 쉽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질인 거예요. 훨씬 쉽게.
내용 파악할 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뭔지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것 같아. 설명을 못 하겠어. 그럼 항상 그 꺼림칙한 무언가는 이 본질적인 거에 대한 나름의 생각은 있는 거죠. 내가 이해 못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맞추는 거를 1등급이라고 한다고 수능 1등급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 외운다고 되겠냐. 근데 그걸 언제 한다? 고3 돼서 한다. 왜? 너희가 볼 수능 문제는 미리 풀은 적이 없으니까. 그럼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걔 망한다. 무조건 망한다. 안 하면은 아까 얘기한 30% 안에 들겠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 상식에 비교해서 근거해서 보면 되지. 어이씨 맞는 것 같아. 그 정도는 된다. 그러나 그걸 순간 과학을 공부해서 그깟게 별겁니까? 수식은 어차피 과학자가 하는 거고 수식의 결론과 원리와 기승전결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 달 파면은 안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그깟 놈에게 우리가 뭐 수식을 하래요. 과학자가 증명하려면 수학자여야 되는데 동시에 그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 그 개념만 이해하는 데는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인류사적으로 아무리 복잡한 개념을 한 달이면 됩니다. 한 달 동안 밤을 새봐라 극각을 못하나.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바로 지금 공부해서 뇌의 능력 자체를 키워놓는 거죠. 그걸 인류는 5% 3%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아직 3%에 들어갈 여력과 여지가 있는 듯 해서 여담입니다. 당장 고2를 대상으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고2 중에서 이걸 알아먹을 수 있는 놈은 진작에 알아먹고 알아먹을 수 없는 놈은 무슨 소리 해도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는 강을 건넜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자극은 시켜줘야 언제 그 이미 강을 건넌 사람도 28돼서 사회 나가서 한번 개 작살나고 나면 그리고 대학 가고 나서 야 씨발 진짜 쩌는데? 같은 대학생인 거 맞나 싶나? 나는 와 뭐했지? 이 생각이 제 개많이 들거든요. 살면서 그 28 되면 아예 봉급으로 차별해 주어지고 35 되면 진짜 똑같은 나이거나 밑에 새끼인데 훨씬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딱 보면 진짜 그 순간 화도 안 나요. 그때는 받아들이게 됩니다. 나는 평민이다. 나는 평민이다. 어이, 너 평민. 너 연대 나온 평민. 나 중앙대 나온 평민. 맥주 한잔 할까? 걔들은 그냥 연대로 포장을 했던 거죠. 그 사고력을 갖추고 연대가 됐던 게 아닌 거거나 그건 갖추겠는데 부모가 진짜 개고생해서 대학 가서부터 그걸 멈춘 거죠. 완전히 혼자 딱 놓여 있게 되는 순간 탐구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걸. 그럼 그 성적표는 30 중반에 받는 거예요. 너 어디까지 올라갔니? 너 지적 능력은 어느 정도니? 몸은 어떠니? 똑똑한 새끼는 절대 뚱뚱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뚱뚱한데 똑똑한 사람이 있는데, 35, 6 이렇게 되면은 저희 관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도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 고도비만. 그리고 유럽, 미국 과학자들, 진짜 필드에 드는 그 진짜 찐 연구자들은요, 자기 관리를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예. 뭐 다들 늘씬해요. 남자들도. 그런 외적인 거에서부터 내적인 것까지 다 성적표를 받게 되죠. 언제까지? 30세부터 언제까지? 대질 때까지. 60, 70, 80, 90. 계속이요. 인생은 깁니다. 30살부터 성적표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찐 성적표를. 언제까지? 대질 때까지. 어떻게 살다 어떻게 죽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60년간의 성적표를 받게 되는 겁니다. 90까지 산다 치면. 그러니까 그 뇌를 지금 만드는 거예요. 기를 쓰고 고민하고 단편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연구하고. 연구는 뭐야? 나 이거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먼저 설명을 못 하겠는데 급하니까 단어나 외우고 일단 빨간 거 외우자. 빈칸 오케이 빈칸. 짐승이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자꾸 짐승들한테 배우니까 짐승처럼 사고하게 되는 건데 큰일 납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빈칸 채워 졸라 채워. 그럼 외워지지? 그럼 학교 가서 공부하기 좋을 거야.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 다시 생각해보세요. 과학적 진보, 기술적 진보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증가한 우려에 동반된다. 이거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국가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반박을 하고 싶은데 그 CO2 어떡할 거예요? 과천 아파트 자꾸 지으면 그죠? 이게 병행된다고요.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굉장히 기묘한 우연의 일치가 발생한 거죠.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뭘요? 결론부죠. 엔터 쳐야겠네요. 뭘요? 환경 문제 있잖아요. 아니면 특정 기술 장치들의 결과, AI 이런 거, 아니면 이런 인식. 어떤 인식? 이것도 부분부정 나왔네요. 어떤 인식? 모든 사회적 문제가 말이 부분부정이지. 요렇게인 거예요. 요렇게 모든 사회적 문제가. 근데 얘가 모든 사회적 문제는 cannot be, 될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전체 부정, 말도 웃긴데 전체 부정, 부분부정 그딴 게 어딨나 자우지가. 얘는 될 수 없어. 예. 이러면 얘는 얘 거잖아요. 부사가 동사를 꾸미니까 동사구가 되는 거죠. 될 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가 여기 붙었네. 이 부사가 이 형용사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얘 건 가잖아요. 그죠? 부사가 형용사 꾸미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하게 되니까 얘는 얘를 꾸며야 되니까 모두는 아닌 거야. 모두는 아닌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여기 들어오면 모두는 cannot be, 될 수 없어. 이렇게 되니까 뜻이 미묘하지만 달라지죠. 모든 사회적 문제가 이성적으로 통제될 수도 피해질 수도 해결될 수도 엄사형 서술어가 겁나 길었죠. 뭘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라는 인식이요. 이런 걸 고려해 보자면 환경 CO2, AI의 부작용, 그리고 모두 다 과학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인문학이 있고 그 사이에 팽팽한 A도 맞고 B도 맞을 때 개입돼야만 하는 게 정치죠. 그러니까 정치가 없이는 사회가 존속될 수가 없는 거죠. 정치가 개입돼서 A, 이번에는 A 너가 양보해. 다음에는 A가 이득을 얻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조율하는 게 정치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고려해 볼 때 대절이하는 명확한 거죠. 뭐 과학기술이 더 이상 일반적인,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건 대중적인이라는 의미에 대중 모두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그리고 의심할 여지없는, 이건 원래 형용사입니다. 신뢰를 누리지 못하는 건 당연하다. 당연하잖아요. 이제 더 이상 환경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환경은 악화되었고, 더 이상 기술 개발에 의한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기술이 너무 도처에 있고, 그 기술과 기술끼리 부딪히는 결과가 나온 거죠.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지금 그때에 비해서는 기술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다 보니까 과학으로 그동안 해결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 안 되는 게 많더라, 과학만으로. 라는 인식을 인류는 겪고 나니까 이제 이런 인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거고, 이걸 고려해보면 야, 이게 다가 아니잖아. 명확한 거 아닌가.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이건 뭐 과학을 무시하거나 이건 다 인류가 지금까지 진보한 덕분에 당연히 평균적인 인류가 갖게 된 사고니까, 이거는 뭐 바람직하고 안 바람직하고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누굴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글 전체가 사회과학에서 비판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요. 제가 비판을 하는 거죠. 제가 그 글을 그렇게 글대로 읽지를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자세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죠. 뭐 비판을 받아야 나아지니까. 뭐처럼 보이냐? 마치 뭐 이 SF가 나오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 뒤에 과거 나오냐 안 나오냐 꼭 보셔야 돼요. 이 과거 안 나왔죠. 그럼 가정법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얘는 긍정 그런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월가 나왔잖아요. 그럼 가정법인 거잖아요. 그러면 아닌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일어나기 불가능하고요. 마치 과학에서의 우리의 과학이래. 공포에서의 우리의 감소가 보상되는 것 같지 않냐? 뭐에 의해서? 우려에서의 증가로 공포의 감소라는 거. 이것만 생각하면 이게 공포, 이제 정치에서의 공포의 감소가 과학에서의 우려의 증가로, 이게 말장난이죠. 증가의 보상
받고 있는 보상이라는 게 이제 메꿔지다. 예, 채워지는 거 같지 않처럼 보인다. 이건 뭐 하나만한 뭐 개소리죠. 문제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예, 문제화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을 확률이. 그리고 일종의 뭐 마치 보상되는 것 같다. 공포가 주니까 우려가 증가한다. 근데 이걸 그럼 진짜 내용을 담아서 이 작가가 한 말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럼 그 의미를 생각해보면 마치 공포의 감소가 우려의 증가에 의해서 보상되고 있는 것 같다. 공포의 감소가 우려에 전혀 관계없이 의료의 증가에서 보상되는 것 같다. 의료의 증가는 보상받지 않아야 되는데 원래 공포의 감소에서 그 말은 의료의 증가와 공포 즉 우려와 공포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관계가 지금 되고 있네. 서로 보상 주고받고 공포의 감소 즉 정치인들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불신이 느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를 굉장히 넌지시 이 단어로 보상되는 것 같다. 보상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보상심리. 예. 너희 정치인 씹새끼야 나쁜 그 말이야. 아파트 과천 내가 과천 사는데 땅값 나쁜 새끼. 그걸 어떤 새끼가 결론을 내린 거야? 경제 자문 누구야? 이 경제 자문 이 무능한 이 CO2 이 과천의 이 교통이 이거 생각도 안 하는 이 새끼야 말이야. 이 경제 맞아 과학도 문제가 있고 경제도 문제가 있어. 이렇게 근데 엄하게 공격받는 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경제 자문은 수많은 경제 자문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를 대통령이 인용했을 수도 있는 건데 경제 그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퉁치면 안 되지 않나? 왠지 보상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 단어 하나에서 이 사람은 약간 억울하다. 약간 과학적 진보를 이루었던 과학기술이 이것 때문에 좀 우려가 더 커져.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이건 좀 약간 좀 뭐 억울하다. 뭐 CO2 할 말은 없는데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가 됐나 모르겠네.